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어법성 판단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시죠. whose와 which, 관계 대명사 문제 나왔고요. have와 has,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 나왔습니다. 영원한 파트너죠, 어법 문제배. 그 다음에 recognizing이냐, recognized냐, 능동과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 나왔습니다. 봤더니요, 관계 대명사,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능동과 수동태. 늘 나오던 문제가 나왔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프레드라는 사람은요, 자, 경영의 역사와 관련된, 경영의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래요. 어디 대학에?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에서 비즈니스 히스토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래요. 됐죠? 자, 이 교수님은요, 경제 역사학자래요. 됐죠? 그런데 이 분의 어떤 작업은요, 관련된 어떤 업적은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 연구에 집중하고 있대요. 어떤 연구? 경영 역사와 관련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특히 경영정보, 경영정보와 관련된 것을요, 집중으로 하고 있대요. 자, A번입니다. whose와 which. 자, whose의 특징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whose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요. 뒤에는요, 완전한 문장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 완전한 문장일까요? 소유격이잖아요. 뒤에 있는 문장에서 소유격만 빠져나간 거예요. 영어에서 my, your, his, her 빠져도 어때요? 말 되잖아요. 말 되기 때문에요.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중에서 완벽한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따라서 whose 뒤에요, 명사와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여기는요, whose가 올 수가 있어요. 자, 봤더니 일단 work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요, 완벽하죠? 작업은요, 일은요, 요 학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명사에 해당하는 work가 나왔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100% whose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정답이 돼요. 아까 보셨던 whose의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완전 문장과 불완전 문장 한번 짚어보도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문장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제일 치사한 녀석이죠. that. 왜 치사한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접속사 that 혹은 it, that은요, 관계 부사이기도 합니다. where과 when을 대신할 수 있어요. why도 대신할 수 있고요. 접속사로 쓰인 that과 관계 부사로 쓰인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관계 부사 where, when, why, how 뒤에 완전 문장 올 수 있고요. 특히 how, 의문사로 쓰인 how도요,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유일하게 whose, 완벽한 문장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관계부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역시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됐죠? 이런 것들 뒤에 무조건 일단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문장이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그쵸? which, who, whom. 이거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대시요, 치사한 녀석이라 하는 거예요. 양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작 공부할 때 뭘 써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가장 만만한 that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은 외국인들은 얘 좀 헷갈리거든요. 얘들도요. 그냥 that을 많이 써버립니다. 이 점 팁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 what이죠. 불완전 문장이 오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 what. 이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 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 표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특히 영어 문법에서 완전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저 가도록 하죠. 자, 그는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어요. 이게 이 부분이 요 경영 역사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무시됐던 분야라고 주장을 한 거죠. 어디에서? 최근 역사 분야에서 이 경영 역사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무시되고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연구, 특히 대기업에 관련된 연구는요. 자, 주어를 봤더니 길어요.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동사 나오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예요?
전치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수식이죠. 얘니까 실제 주어는 뭐가 됩니까? business가 아니고요. his studies가 주어가 돼요. 따라서 본동사 뭐가 나오면 됩니까? 복수인 have가 나오면 되죠. 요건요. 본동사, 즉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 명사, 전치사, 명사 구문인데 긴 주어 구문에서 가장 쉬운 패턴이에요. 이런 거 틀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보통 긴 주어 구문은 삽입 기본 들어가고요. 관계사 들어가고요. 동격절 들어가줘요. 이런 게 아닌 이런 전치사로 인해서 길어졌던 주어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앞에 있는 studies가 주어기 때문에 복수동사 have가 와요. 자, 대기업에 관련된 연구는 been carried out, 수행이 됐어요. 뭐와 함께 grant, 어떤 지원금, 기부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을 갖고 이루어졌대요. 어디로부터? 굉장히 많은 소스로부터. 지원금을 주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뭐 알프레드 재단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인해 수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어가 studies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have란 본동사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의 어떤 업적은요. 그의 어떤 과정, 그의 어떤 일, 하고 있는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his book, 그의 책인 보이는 손이라고 하는 책은요. 하고 나왔는데 뭐가 나왔느냐 뒤에 being awarded라고 하는 분사가 나왔어요. 분사. 이게 바로 뭐냐? 문장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개의 주어가 달라요. 그쵸? 주어가 다른 분사 구문이에요. 보통은 and his book, the visible hand, 그 다음에 was, 혹은 is, 그 다음에 awarded라는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접속사를 빼버리고 뒤에 나온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바뀌었는데 대개의 경우 분사의 경우는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도 날아가요. 근데 여기 경우는 어때요? his book이라고 하는 주어랑 위에 나오는 his work라고 하는 주어랑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뒤에 나온 주어를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요. 그냥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해석할 때는 주어 동사 해석을 하되 대신에 이제 어법에 있어서는 얘를 뭘 써줘야 돼요? 분사를 써줘야 된다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참고로 영어에서 문장과 이렇게 문장이 만나잖아요. 요 플러스 연결고리를 하는 녀석이 딱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접속사입니다. 두 번째, 관계사예요. 마지막, 분사예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접속사나 관계사가 없으면 무조건 뭐가 나와줘야 돼요? 분사가 나와줘야 돼요. 여기 봤더니 얘와 두 개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는데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뭐로 가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분사라고 하는 빙이라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해석은요. 주어 동사로 가주면 돼요. 그의 책 보이는 손이라고 하는 책은요. 수상을 했어요. 뭘 받았느냐? 역사 분야의 퓰리처 상도 받고요. 뱅크로프트 상이라고 하는 것도요. 받았대요. 됐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주어가 다른 분사구문.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다를 경우에 그 주어를요.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빙의 형태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자, recognizing이냐 recognized냐 봤더니 일단 능동과 수동태 문제는 동사 의미를 알아야 돼요. 동사 의미를 알아야지 얘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자, 일단 recognize 봤더니 무엇을 인정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을을이 붙어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기 때문에 뭘 봐야 돼요? 목적어 유무를 봐줘야 되는데 뒤에 나와 있는 his book, 그러니까 visible hand라고 하는 게 얘한테 걸리느냐? 아니었어요. 그쵸?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가요. 별도로 얘가 주어고 동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 recognize는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뭐로 가야 돼요? 당연히 수동태로 가져야겠죠. 정답은 그래서 recognized라고 하는 과거분사 pp가 붙은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건요. 뒤에 나오는 얘를 목적어로 착각하게끔 해서 낸 문제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recognized가 되겠네요. 자, 챈들러는요. 유럽과 미국에서 다양한 대학에서 지금 교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된 3개 배웠습니다. 후주의 용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련돼서 완전 문장과 불완전 문장의 특징 살펴봤어요. 두 번째 뭐 봤습니까? 주어가 다른 분사 구문 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긴 주어 구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어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어 길잖아요. 무조건 해석하고 주어와 본동사를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 알프레드한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걸 묻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앞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내긴 내야 돼. 학교에서 내긴 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냈던 지문을 뽑기보다는 다른 지문인데 그 지문이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 즉 어떤 사물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사람에 대한 일화를 담은 금이라면은 당연히 내용 일치 문제로 낼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요. 내용 충분히 학교 선생님들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해석을 쭉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일단 이 지문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길 바랍니다. 30번 어휘추론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어휘추론 봤더니 대부분 어휘추론은 반열을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냐 독특한 거냐, 지속 가능하냐 지속하지 않느냐, 아니면 변화하고 있는 거냐 보존하고 있는 거냐. 다 정반대죠. 정반대이기 때문에요.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 유사어휘가 많이 나왔어요. 닮은 단어들. 그거 모르면 땡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반이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단어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만 알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가도록 할게요. 온타리오. 자, 캐나다에 있는 도시죠. 이 온타리오에는 굉장히 오래된 숲이 있어요. 테마감이라고 하는 지역 옆에 굉장히 오래된 숲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이 나무를 자르길 원한대. 왜? 목재용 가구를 위해, 목재용 나무를 위해서 이 나무들을 자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이 숲을요, as it is.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자연을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기를 it 형용사 봤더니 가조진조 아니네. 그 숲 자체가 굉장히 공통되거나 일반적이거나 독특하대요. 그래서 보호가 돼야 된대. 누굴 위해서? 오고 있는 세대니까 미래 세대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굉장히 쉽죠.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에 대해 독특해야 돼요. 독특해야겠죠. 독특하기 때문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유니크라고 하는 단어가 정답이에요. 됐죠? 자, 다른 사람들은 이 숲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길을 원해요. 왜냐? 이 숲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자, 이 중간에 있대요. 중간에 어느 부분에 있대요. 앞에서는 분명히 안 돼, 나무 잘라야 돼. 아니야, 자르지 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대요. 즉,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건 사용되길 원하고 어떤 거는 보호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중간에 나오는 콤마, ing 부분 마찬가지로 어법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in favor of, 선호하다, 찬성한다는 거죠. 어디에 찬성하느냐? 우리의 어떤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걸 찬성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잘 쓰자라는 거, 잘 쓰자. 특히 이 사람들은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인가 봤더니 우리의 자원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make 목적어 목적보이기 때문에 요즘 형용사가 나온 겁니다. 대신 해석은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로 가주면 돼요. 자, 내용을 봤더니 이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끝나게 만들어야 돼요? 좋아하는 방법이잖아. 이 방법에 대해 찬성하는 걸로 좋은 게 나와야겠죠, 당연히. 따라서 지속 가능을 나타내는 sustainable이 나오면 돼요. 우리의 자원을요,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방법들을요, 선호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That is.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요, 여전히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환경보호와 관련된 아주 전형적인 패턴의 글이에요. 됐죠? 자, 우리는요, 모두 책임이 있어요. 뭐에 책임이 있느냐? 환경을 look after. 돌보는 거죠.
자,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항상 환경보호 관련된 글 훈훈하게 끝나죠. 자연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아, 끝나지 않았네. 자, 우리는요, 뭘 배울 수 있느냐? First Nation. 이게 캐나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 상식이니까. 상식이니까 기억해 봅시다. 자, 캐나다 사람들로부터 뭘 배우느냐?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대요. 어떤 캐나다 사람인가 봤더니, 자, 오랫동안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됐죠? 오랫동안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의 중요성이냐? 환경을 삐리리 해야 되는 중요성을 알고 있는 캐나다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대요. 누구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해. 자, 이건 답이 금방 나오죠.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정답은 프리저빙이라고 하는 단어 선택하면 됩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한번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대신에 조심할 점은 영어로 풀 때는 상식으로 풀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지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문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는 캐나다 사람부터 배울 수 있는데 이 캐나다에는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중요성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캐나다 사람이래요. 됐죠? 자,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야. 여기까지 주어져. 여러분이 물려받고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뭐가 될 것이냐? 미래 세대의 유산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왓절이 나왔고요. 왓절이 나왔을 경우에는 동사의 형태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 환경 보존은요, 미래 세대를 위한 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적인 측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자, 과연 어떻게 이제 변형될 수 있느냐? 자, 일단 요거는요, others, some others죠? 일본어는 이랬고요, 얘는 이래요. 참고로 the other 있죠, the other. the other라던가 the others, the other나 the others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얘네는 한마디로 뭐예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하나고요. 나머지 있는 것도 다예요. others는 뒤에 무언가가 있음을 전제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나머지가 없으면 너를 붙여주면 돼요. 됐네. 자, 일부는 이랬고요. 다른 사람은 이랬대. 됐죠? 그리고요. be protected. 수동태죠? 잘 보시고요. wanting, 콤마 찍고 ing입니다. 분사구문이고요. sustainable은 왜? 오형식의 목적 보자래요. 부사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영원한 친구죠. 어법에 what이 나왔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인데 중간 단계에 있다. 요 부분도 이제 굉장히 괜찮죠. 어휘라고 썼지만 빈칸 넣기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호하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길 원한다. 중간자적 입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미들이한 단어 빈칸 넣기에 괜찮아요. 이 지문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변형될지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독해를 쭉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이 돼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몇 가지 어법성이 있기 때문에 어법성만큼 여러분들 꼭 준비를 하셔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31번 빈칸 추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추론은요. 딱 빈칸에 뚫려 있으면 내 마음도 뚫려 있는 것 같죠. 괜히 그 구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빨려 들어가서 못 풀 것만 같아.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인 빈칸 추론을요. 나중에 푸시면 돼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빈칸 추론 푸는데 빈칸 추론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의 경우는 말 넣잖아요. 다 돼. 우리만의 특징이죠. 이게 영어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항상 우리는 해석을 해서 풀어요. 해석을 해서 집어넣으면 말이 돼. 근데 사람 심리가 뭐냐면은 한 10% 정도 되는 답이 있잖아요. 답이 대략 10%야. 근데 요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이거 끝까지 우깁니다. 그거 틀리죠. 빈칸 추론 문제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가장 적절한 거죠. 아닌 거 다 배제하고요.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선택하는 게임이에요. 이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가도록 하죠. 자, 모든 리더들은요. 어디서 시작하느냐? 자기 내부에 있는 원에서 시작을 한대. 근데 이 원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컴포트 존이래요. 편안한 구역이래. 편안한 영역에서 일단 모든 리더들은 시작을 한대요. 일단 마음이 편해야 뭔가 일을 하는 거니까. 됐죠? 자, 요 장소, 이 편안한 구역이라고 하는 장소는 the place예요. 이런 장소랍니다.
그 다음에 where 나오죠? 똑같아요. 시간 단어 나오고 when 나오면 수식이고 장소 관련 단어 나오고 where 나오면 수식이요. 똑같아요. 이런 장소예요. 어떤 장소냐? 우리가 작동하는 장소, 우리가 일하는 장소야. 어디로부터? 우리가 친숙한, 우리가 편안한 물건으로부터, 어떤 대상으로부터 일을 하는 장소래요. 무슨 장소냐? 다시 한 번 더 뒤에나 where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장소냐? 하고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장소야. 됐죠? 뭘 잘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장점이죠. 나의 장점을 알 수 있는 장소래요. 그 두 번째,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장소래요. 뭘 얻어내요? 예상됐던 결과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됐죠? 자, 요 편안한 장소라고 하는 건 편안한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을 수 있는 장소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소래. 결국은 뭐예요? 쉬운 장소라는 거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장소가 바로 편안한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where이 나왔다는 소리는 뭐예요? 결국에 뒷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위치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줘야겠죠. 특히 이 다음에, 요 편안한 구역 다음에 나오는 구역의 목적은 뭔가 봤더니 이 구역 너머로 밀어버리는 거야. 이 구역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편안한 구역 다음에 있는 거. 이 다음에 있는 녀석의 목적은 그 구역을 뛰어넘는 거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시작하는 거래요. 그 구역이 무슨 구역인가 봤더니 아, 이 구역은 요거로 알려진 구역이래. 학습 구역으로 알려진 장소래요. 됐죠? 처음에는 편안한 구역. 두 번째는 뭐예요? 학습 장소. 됐습니다. 자, 어떤 새로운 환경이라든가 구역 내에서 우리는 adapt, 적응하다라는 단어인데 adapt랑 비교해 줘야겠죠? 채택하다라는 단어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적응을 해야만 되고요.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걸 배워야만 한대요. 됐죠? 이 학습 지역에서 우리는요, 적응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학습 영역 너머로 놓여져 있어요. 용기 영역이라고 하는 게 놓여져 있대요. 자, 문장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 앞에 나왔다고 다 주어는 아니죠. 그렇죠? 주어 자리에 주어로서 합당한 녀석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주어로 나오면 안 된 녀석이 나오면 뭔가 문장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대개 대표적인 변화가 뭡니까? 그렇죠? 도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장소부사구가 나올 경우에는요, 동사와 주어의 위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도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특히 이렇게 부사구 도치의 경우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일단 수일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어에 해당하는 존과 동사 앞에 있는 러닝 존의 수가 같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수가 달라요.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로 가야 돼요? 라이즈가 나오면 안 되죠? 라이로 가야 돼요. 그렇죠?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s를 붙이고 이걸 빼버려요. 라이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라이죠. 라이예요. 누구랑 비교합니까? 항상 레이랑 비교죠. 뒤에 봤더니 the courage join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뭔가가 나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뒤에 뭔가가 나오면 걔는 뭐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있네? 아, 얘 아니구나. 레이즈로 가야 되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왜냐면 이게 도치 구문이기 때문에 주어는 courage join. 그리고 라이 뒤에는요, 장소 부사구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타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수일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라이즈를요, 레이즈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뭐가 나오면 안 돼요? 레이즈가 나오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 구역, 용기 구역 내에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배워요. 근데 학습 곡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카팔로. 결국 뭐예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도전받거든요. 뭐 하도록 도전받느냐?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해내라고 하는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fair 자체가 공정한 의미도 있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야. 뭐 하기 위해? to achieve, 성공하기 위해서. 됐죠? 자,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얻어내봐라, 이뤄내봐라 라고 하는 도전을 받기 때문에 학습 곡선이 가파라져. 왜? 굉장히 어려운 걸 해결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굉장히 어려운 한계치에 직면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학습 곡선이 확 올라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우리는요. 학습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학습 곡선은 가파라져.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성취하기 어려운 것을 해내라고 도전을 받거든요. 근데 이 성취하기 어려운 것은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됐죠? 특히 outermost,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은 뭔가 봤더니 빈칸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새로운 학습 영역을 마스터하고요. 용기를요 모으기만 하면은, 그렇죠? 용기를 모으기만 하면 어떤 용기예요? 모든 새로운 분야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모으기만 하면 우리는요 진짜로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전과는 다르게 일을 할 수 있게 된대요. 됐죠? 아, 마지막에 갔더니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더니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근데 그게 어떤 업그레이드 공간이에요? 퍼포.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빈칸은 뭐와 관련이 있으면 돼요?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됐죠? 자, 문제 갈게요. 자, 빈칸 과연 뭐가 될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는 안락존, 편안한 존이고요. 그 다음 학습곡 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기 존이고요. 마지막에 얘인데 얘는 뭐와 관련이 있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행동의 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행동과 관련 있는 거 딱 봤더니 정확하게 퍼포먼스 한다는 거 딱 보이죠? 정답 따라서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아, 마지막에는 건 뭐다? 바로 실행구역이래. 실행.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편안했고 스타트를 하고 편하게 시작하고 배우고 용기가 있는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해내자는 거죠. 따라서 퍼포먼스 존이라는 게 마지막에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주제. 지도자의 참된 영역. 뭐가 있냐? 안락 영역부터 시작해서 학습 영역과 용기 영역을 거쳐 마지막에 해내는 수행 영역까지 가져야 된다는 게 요 글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 자, 요건 일단 어법적인 포인트가 은근히 많아요. where, what, where, what. 관계대명사 나오고요. 관계부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nd begin. 뭐예요? 병렬구조. 왜냐하면 앞에 동사에 봤더니 is 보이죠? 그 다음에 to push 나오죠. 동사 형태가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얘는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push out 하고요.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형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rise, 그쵸? raise랑 비교해 주시고요. 수동태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법적인 포인트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노란색 부분 봤더니 문장 넣기에 굉장히 쓸만한 녀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넣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됐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기말고사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32번 빈칸 추론 문제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빈칸 추론은 첫 번째 나와요. 보통 이제 빈칸 추론이 앞부분에 나오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는 문제예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00쌍의 결론을 연구했을 때 한 연구원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merit,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혼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뭐랑? 빈칸이라는 것과. 뭐보다? 다른 어떤 요인보다 요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결혼의 성공 여부가 연결되어 있대요. 됐죠? 그럼 당연히 뒤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답을 골라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방해 요소를 제거해보래. 예를 들어 TV, 인터넷, 이메일과 같은 방해 요소를요 빼보래요. 됐네. 자, 특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필요한 것 what 나오죠. 왓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 나옵니다. 여러분과 배우자가 원하는 건 바로 뭐야? 퀄리티 타임이야. 양질의 시간이래. 양질의 시간. 뭐 할 만한? 이야기할 만한 양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해가 되는 거 버리세요. 그 다음에 대화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자, 점점 뭐가 나올지 대충 감이 나오시죠? 자, 내 부인과 나는요. 자, 최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언제? 저녁 산책 동안에. 산책을 하면서 최고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한 드라이브 역시 굉장히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대요. 됐죠? 특히 한 명의 근면한 부부, 열심히 일하는 부부. 어떤 부부요? I know니까 조동사 나왔죠? 수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근면한 부부는 정기적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요. 따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됐죠? 계속해서 대화라는 걸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됐죠?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없는 결혼. 어떤 시간이 없어요? 서로 의사소통할 시간이 없는 결혼이에요. 서로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무슨 결혼이다? 명사 뒤에 이드니까 수식이죠. 절벽으로 향해서 뛰어가는 결혼이래요. 대화가 없는 결혼은 끔찍하다. 금방 끝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런 차이점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 뭐가 관련된 거예요? 말이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살짝 반전이죠. 뭐래? 리스닝이래. 듣는 거래, 듣는 거.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상담가로서 나는 수시간 동안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그 결과가 정말 incredible해.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지. 자, 나는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봤대요. 전반적인 혼돈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명료함, 깨끗하게 해결되는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목격했대. 단지 뭐 때문에? 내가 그들의 말을요, 들었기 때문에. 말을 굳이 안 해주고 들었는데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보시면 C라고 하는 지역동사 나왔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move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강력한 것. 다 아시죠? 띵으로 끝나는 것 형용사 뒤에서 꾸민다. 강력한 것은 자, 안에서 벌어져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 내부에서 벌어져요. 언제? 사람들이 are listened. are listened가 뭐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감정이 들 때 내부에 어떤 강력한 어떤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가운데 뭐가 들어가면 돼요? 자, 결혼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무엇보다 예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쭉 내용 봤더니 예에 걸려 있어요. 다 뭐예요? 최고의 대화, 의사소통할 시간, 듣는 거죠. 그들은 지금 들어주고 있어요. 상대방이 내 말 들어주고 있어요. 요걸 다 통칭하는 건 뭡니까? 의사소통이 되겠죠. 따라서 의사소통과 관련있는 거 1번 평균적인 수입, 건강관리, 야외활동, 상담가의 도움, 의사소통 기술, 말과 관련있는 거 몇 번? 5번이 되겠죠. 문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5번을 정답 선택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주제 결혼의 핵심 요소 의사소통. 의사소통이야말로 결혼의 성공을 보장해준다. 요 내용이에요. 자, 요 지문의 변형 좀 화려하죠. 요 포인트 꼭 찍어주기 파트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 지문을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일단 요거 어법 linked, is linked 수동태입니다. what 설명 필요 없죠? is what절이기 때문에 is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gets 왜? one hardworking couple이니까 그쵸? 원이기 때문에 gets고요. 그 다음에 is 뭐가 걸려 있어요? marriage가 걸려 있습니다. headed 뭘 수식합니까? marriage를 수식해줘요.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move 왜 원형 나왔어요? C라고 하는 지각동사 때문에 마지막 are listened 수동태예요. 그쵸? 봤더니 뭐 수동태, 관계대명사, 주어, 과거분사, 원형, 오형식 문장의 지각동사, 수동태. 골고루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법 문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넣기. 중간에 갑자기 커플이 나와요. 그 대가 나옵니다. 그 요 앞에는 대가 없어요. 따라서 노란색 문장 넣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순서 맞추기도 괜찮아요. 빨간색 문장 주어지고요. 하얀색
노란색 포함한 녹색 그리고 흰색 순서 맞추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33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이 빈칸 추론이 가운데 정도 있어요. 가운데 정도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 자, 친구 굉장히 좋은 단어죠.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인생인지? 뭐가? 친구가 없으면 인생이 어떤지 상상해 볼 수가 있네. 굉장히 지루하겠죠. 바로 나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와 만나요? 행아웃. 언제? 점심때. 점심때 누구랑 만나? 친구랑 만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말할 거야? 새로운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역사 시간에 만났던 새로운 남학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할까 하는 거죠. 한번 해보래요. 됐죠? 자, 친구가 없다면 세계는요. 아주 외로운 장소가 될 거예요. 친구가 없으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죠. 자, 비록 친구와 우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걸 의미할 수도 있어. 다른 사람에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친구라고 하는 게 pretty important야.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반복되고 있어요. 자, it, fun, 투부정사. 그건 재미야. 읽는 건 딱 뭐가 나오면 돼요? 가주어, 진조가 나오면 됩니다. 자, 읽어버리는 건 굉장히 재밌어. 뭘 읽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뭐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정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 요거를 읽는 거 굉장히 재미나는 반면에 what matters most.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게 주어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 what you think of. 네가 생각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여러분이 이 friend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됐죠? 자, 다른 사람이 우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듣는 건 재미가 나. 이런 반면에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네가 친구란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삐리가 나오고요. 삐리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have to do with.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수거입니다. 얘와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나 봤더니 어떤 종류의 친구인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친구인지와 관련이 있대요. 됐죠?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도 있대. 뭘 믿느냐? 충직성, 충실함. 뭔가 이게 충성도가 높은 거예요. 충직성이라고 하는 게 자, go hand in hand. 그 연관이 있다는 또 수거입니다. 우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어.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충직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명사 뒤에 나오는 요 self는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습니까? 해석할 필요는 없는 제기대명사가 되겠죠.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자, 상식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충직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나왔네. 충직성이 가장 좋으면, 우정이 충직성이라면 너한테 중요한 건 뭐야? 충실한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할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다면 친구라고 하는 게 이런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자, go out of one way for. 특별한 노력을 하더라면 또 수고입니다. 이 지문이요. 관용 표현이 3개가 연달아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자, 여러분에게 특별한 노력을 하는 거. 여러분만 좋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특별한 노력을 하는 누군가라고 믿는다면 친구의 정의가 정해졌어요. 아마도 이런 것처럼 just to 뭐 하는 것처럼 숙제를요 가져다 주는 것처럼 명사 뒤에 주어 동사니까 수식이죠. 여러분이 깜빡한 숙제를 가져다 주는 거야. 여러분들 아팠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깜빡했었던 친구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특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됐어요? 그건 이거와 닮았지. 이거와 똑같은 거야. 뭐와 똑같은 거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충실한 여러분의 친구에게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빈칸입니다. 자, 무엇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친구냐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봤더니 자,
이러한 거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친구냐와 관련이 있어요. 앞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 여러분이 친구란 단어를 들었을 때 뭐 하는 거야? What you think of.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뭐 나와요? You believe. You believe. 네가 친구랑 이러하다고 믿는다면, 네가 믿기에 친구가 이런 존재라면 다 뭐가 나와요? 친구에 정의가 나오죠. 정의가 나와. 여기 뭐가 되면 친구의 정의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찾아봅시다 한번. 자, 1번. 자, 친구들과 공유된 경험. 언급이 안 됐어요. 그렇죠? 1번 탈락이고. 2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여러분의 성격. 네 성격 판단자니까 친구 좀 사귀는데 어려울 많을 거야. 그런 내용이 안 나왔죠? 1번 탈락이고요. 자, 친구에 관한, 우정에 관련된 여러분 개인의 정의. 관련되죠?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요. 4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방법.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자,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 사이의 정직성? 충직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게 주는 아니었어요. 정답 따라서 몇 번? 3번. 여러분이 우정에 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3번이 되겠습니다. 주제. 우정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 우정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는 친구에 대한 생각에 따라 친구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반적인 문장 변형을 보면은 어법성은 별로 없고 이 부분, 예를 들어간 문장이 문장 넣기에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 추론이에요. 연결 추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빈칸 추론이긴 한데 이렇게 두 개가 뚫려있는 빈칸 추론은 우리한테 좀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여유를 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놀이를요, observing에 관찰을 해요. 관찰을. 특히 판타지 놀이 같은 경우, 판타지, 환상극, 이거와 같은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건 이게 전체적인 주어죠. 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대요. 뭐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 뭐에 대한 통찰력인가 봤더니 아이들 내부의 세계에 관련된 통찰력이에요. 아이들의 내부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애들의 도대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요 제공해 주기도 한대요. 자, 문장 봤더니 자, 굉장히 긴데 실제적인 주어는 observing이에요. 동명사 주어고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서 봐줘야 됩니다. 특히 해석. 뭐에 대한 해석인가 봤더니 여러분이 관찰한 것에 관련된 해석이야. 여러분이 관찰한 것에 대한 해석은 자, 뭐여야만 돼요? must be made. 만들어져야만 해. 무엇을 가지고? with care. 조심스럽게. 그렇죠? 좀 더 주의롭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이 놀이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복잡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됐어요? 자, 여러분이 관찰한 거에 대한 해석은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놀이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A에 관련 어떤 연결어가 들어갈까요? 자, 앞에는 뭐가 나와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면 굉장히 좋은 게 나온다? 근데 기능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뭐가 들어가요, 우리말로? 근대가 들어가면 되겠죠? 보기에 찾아봤더니 근대와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however, 그렇죠? however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데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이렇게 가야 자연스럽잖아요. 일단 however가 A에 들어가고요. 자, 그건요, unwise, 현명하지 않아. 그 다음 투부정사, 대표적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이렇게 하는 건 똑똑한 건 아닌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jump to conclusion입니다. 결론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야. 결론을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을 내긴 내요. 근데 어떻게 내는 거야? 빨리 내는 거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건 이상하대. 뭐에 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관찰은 하되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게 뭐예요? 놀이죠.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 내릴 필요는 없어. 자, 특히 이런 장면.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수식이죠. 아이가 연기하는 장면은 아마 우리에게 주겠지. 뭘 줘요? 클로즈. 실마리를 주는 거야. 뭐에 대한 실마리입니까? 과거의 경험. 아니면
아이들이 미래에 바라는 어떤 소원들, 이것들과 관련된 실마리 준대. 즉 뭡니까? 아이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요, 과거의 경험이라던가 미래의 소망을 나타낸대요.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죠. 자, 무슨 얘기냐?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장면이라고 하는 건 이 프레젠트,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뭘 나타내느냐? 이러한 것이야. 실제로 발생한 것. 두 번째, 그들이 바라기에 would happen, 일어나게 바라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would, they wish를요, 삽입됐다라고 보는 게 편해요. 자, 발생한 것. 아니면 사건과 감정의 혼돈이에요. 어떤 사건과 감정인가 봤더니 얘네가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뭔가 일이 이해가 안 가. 근데 아이들이 막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그런 사건이나 감정에 대한 혼돈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죠? 아이들이 나타내는 장면은 첫 번째, 과거의 경험. 두 번째, 무엇이 일어날지 원하는 소원. 세 번째, 그들이 힘겨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요,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됐죠? 자, B라는 게 또 나오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관찰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굉장히 가치 있는 도구래요. 뭐 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야. 하지만 one, 또 대명사 나오죠? 얘가 가리키는 건요, 바로 뭔가 봤더니 이 툴이에요. 자, 이런 도구기도 하지. 어떤 도구냐? 항상 주의를 가지고 이용되어져야만 하는 도구이기도 해. 자, 이분 뭐해? 결론적으로 앞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렇게 내용 정리할게. 자, 뭐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뭐 인숏, 결론에 해당되는 걸 나타내주는 연결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됐죠? 자, 주제, 아동의 놀이 관찰. 아동의 놀이 관찰을 통해서 아동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자? 조심해서 하자. 요게 필자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연결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어법적인 거.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본동사 연결 보시고요. 자, be seen이죠. be seen. 자, be seen이지만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얘가 목적보호를 쓰고 있는데 보통 얘가 문법적으로 보자면 이 씨라고 하는 게 지작동사고 지작동사의 수동태 부분에 투부정사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 쓰인 것 같지만 일단 형태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잘 봐주면 되고요. what, 영어란 친구와 보시고요. 그 다음에 may give, 뭐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랑 떨어져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what 또 나왔고 what 또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that 나오죠. what이 나오면 안 돼요. 왜? 뒤에 내용상 봤더니 얘는요,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휘들, 뭐 조심스럽게, 말도 안 돼요, 뭐 멍청한 일이죠, 같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이런 어휘도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요것만 딱 떼서 요약문에서 낼 수도 있어요. 어디에 빈칸 칠까요? 아이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 코션을 가지고, 그쵸? 요 두 개의 빈칸을 딱 치고 요약문 완성해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에요.